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주유TV 김세영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평택의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배용효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내 입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주. 큰 집에서 답을 찾았으면 참 좋았겠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으시고. 네, 그 여러 가지 자격증 뭐 있는지 한번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많아서. 일단 교육이란 교육은 다 참여했고, 아. 뭐 과정이란 과정은 다 참여했는데, 네. 뭐 그게 지금에 도움이 되는지 그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진로 지도사부터 그다음에 입시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다 들으셨고, 그리고 특히 평택 지역의 특성상 어떤 점이 있냐면 군자녀 또는 말씀하기 드리기 약간 조심스럽지만 한부모 자녀,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의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셔서 5점대 학생들도 인서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대학들에 진학한 사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생부를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면밀하게 추적해가지고 그 학생에 딱 맞는 전공을 찾으려는 노력도 매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올해 2024학년도 수시 결산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그래서 내년 2025학년도엔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쌤이라고 부를게요. 네. 예, 효쌤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이 너무 포괄적인 제목만 뽑고 있다. 예를 들면 서연고 대입 수시 모집 경쟁률이 뭐 12대 1 정도로 약간 상승했다거나, 주요 10개 대학교 수시 평균 경쟁률이 20대 1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또 서울 10개 대학, 중앙일보는요 10개 대학 수시 경쟁률이 20대 1 작년보다 높다. 뭐 그래서 경쟁률이 인서울 쏠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나라에서 키우겠다는 지방 거점 공립대는 처참한 수준이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들, 그리고 뭔가 뭉뚱그려진 기사들만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수시를 좀 분리해서 본다면 이 양상이 약간은 다릅니다. 맞지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올해 뭐 느끼는 결과는 뭐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이 일단은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뭐 비교적 아닌 학과도 있지만 아닌 학교도 있지만,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떤 조금 예전에는 쉽게 지원하지 못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더 좀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 또는 적정 카드로 한 장, 두 장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종합 전형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조심조심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바뀌어서 좀 더 과감한 도전이 많아졌다라고 분석하고 계신 네. 거네요. 자, 그럼 수시 경쟁률을 본다면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2023년과 2024년을 주요 대학 위주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학교마다 이제 종합 전형도 있고 그 교과 전형도 있는데, 거기에 그걸 구분으로 이제 학교마다 몇몇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지역 교양이 2023년 3.93대 1에서 2024년 4.97대 1. 그리고 또 일반 전형은, 근데 일반 전형이 조금 약간 상승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의 면접에 해당하는 재수능 면접이 뭐
해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약 4대1에서 5대1 정도로 이렇게 1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이공계에서 그 과탐 2과목 필수였던 것이 해제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일반 전형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고대, 연대 작년에 갔던 애들 있잖아요. 카이스트 갔던 애들. 이 친구들이 그 최상위권의 내신을 가지고 자기가 학초를 썼는데 떨어졌어. 그럼 이제 학초는 올해는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냥 한번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한번 원서 한번 넣어볼까 하고 과에 있는 애들이 통째로 넣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따가 조만간 말씀드리겠지만 뭐 재수생이 뭐 막강하게 지원한 케이스가 서울도 역시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요인 때문에 약간의 경쟁률 상승이 이어졌다고 친다면 그럼 연세대와 고려대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연세대도 일단 2024년도가 많이 상승했어요. 뭐 2023년 5.76대 1에서 연세대 같은 경우 학추 같은 경우 2024년 6.12까지 올랐고 또 활동 화로 같은 경우는 9.49에서 11.61로 올랐어요. 최상위권 대학인 것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연세대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일단 연세대는 입시로 봤을 때 일단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국제원과 학추가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고 중복 지원가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활동 우수형의 아이들이 생각할 때 좀 종합 전형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모험 지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 불확실성 속에 오히려 도전을 해보자라는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려 있다고 판단하신 거군요. 그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한 1대1 정도, 학업 우수형도 한 2대1 가까이 이렇게 경쟁률이 내려갔어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의 경쟁률이 내려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본인 주제를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단 서울대나 연세대 쪽으로 더 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지원 자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 자체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또 학업 우수형과 학추를 동시 지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불가.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것과 거기다 이제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걸로 올해 변경이 되다 보니까 3합7이란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냐? 아이들한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측이 대학 측에서는 뭐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 주체인 학생들한테는 뭐 그렇게 쉽게 그렇죠. 3합7이 고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했지만 아닌데 안 괜찮은데 라는 학생들이 사실 다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효쌤 말씀하신 대로 교과전형이 전반적으로 교과전형의 경쟁률 전반적으로 낮네요. 그리고 나 자신 학교가 또 서강대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좀 예상이네. 뭐 서강대 교과 전형도 그렇게 최저가 그렇게 뭐 높다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 속에 교과 전형이 더 떨어진다는 사실 축에 이 서강대 교과 전형 역시 또 약간의 경쟁률 하락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모집단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9.46에서 8.08로 한 거의 1등급 1 경쟁률 1만큼이 더 떨어졌습니다. 세계 영역 3등급이라면 정말 서강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와, 정말 이게 안정이라고 하는 카드를 얼마나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와닿는 대목이에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이 수능 경쟁력이 약간은 수능에 대한 불안함? 그것도 없지 않아 작용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경쟁률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학교들의 경쟁률이 약간 낮아진 거에 비하면 그것과 비교하면 이것도 약간 의외의 케이스가 있고 여기에 서류 평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겁을 먹을 것 같은데 그걸 베팅하는 정말 강인한 정신이 수능 최저가 아니라 내 서류에 있다라고 믿는 학생들이 많아졌나 봐요. 뭐 일부 지방 국공립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에서 그런 서류가 들어가는 면이 오히려 과감성 있게 학종에서 더 그 지원한 케이스를 그런데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입시가 지원을 다 한 뒤에 이게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한양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는데 작년에 8.2로 애국자 학교네요. 자, 그런 대학에서 6.16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한양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제 어차피 한양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내신이 강한 아이들이 지원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내신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적어도 뭐 최고가는 한 1.0대도 있지만 커트라인은 1.3까지니까 1.3이라 하면 역시 이 지역에서 내노라는 대학 뭐 서울권이든 뭐 스카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학생들인데 일단 수능 경쟁력이 없어서 제 생각은 이제 한양대가 자기 만족의 최고의 대학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이제 1.3인데 작년 컷도 1.3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썼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작년도 성적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낮았으니까 올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퐁당퐁당의 법칙.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연세대학교에도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뭔가를 쓴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한양대 쓰자라고 할 것 같지만 덤빈 애들은 또 연대도 쓰고 한양대 쓰고 그렇죠. 네. 예. 그럼 그 정도 내신을 쓸 대학이 별로 없잖아요. 의치안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또 네. 1.2 정도 되는 학생들은 네. 메디컬 의학학 계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이 공대 내신이 좀 낮아지고 그렇죠. 한 4, 5년 전만 해도 한양대 뭐 화학공학과 1단계 컷이 1.0이고 맞습니다. 1.0 중에서도 우선순위 동점자 우선순위를 걸러서 합격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메디컬의 강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대 성적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도 한양대 공대라 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뭐 수능 경쟁력은 비록 약하지만 내신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애들 우리 써라. 그래야 우리 별로 받지 않겠네. 근데 뭐 내년부터 그래서 한양대 교과 전형에도 3합7이라는 무시무시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변수들이 대학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그대로인데 재밌는 건 논술 전형 경쟁률이네요. 서강대 논술은 112.59대 1. 야, 이거는 뭐 114.55대 1 한양대 논술 전형 경쟁률인데 전 이게 뭐 논술 쓰신 분들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의외였던 거는 둘째 날 경쟁률이 뭐 80대 1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계속. 그걸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그쵸. 거. 어느 정도의 자신감에서 이런 경쟁률을 만들어냈는지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중앙대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뭐 이런 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라인의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내신 부재.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엔 내신 부재. 확실히 그 위랑 아래는 약간 그렇지. 크죠? 예. 내신 부재고 일단 좀 학교 생활이나 뭐 이렇게 학생 종합 위주로 봤을 때 여기 역시도 뭐 그나마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내지는 이제 욕심 부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한 20대 중반 라인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몰리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 내신 때문에 최저도 맞출 수 있고 내신도 조금 자기 안정권으로 뭐 합격 가능성이 좀 그나마 용이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한 2점대 초반에서 1점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효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재밌는 게 중앙대가 이제 3합 7이고 경희대 2합 5, 외대 2합 4, 그다음에 시립대 3합 7, 그다음에 이대 뭐 최장 기준이 지금 3합 8, 7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담. 그러니까 중앙대 쓰는 친구들은 그쵸. 네. 그 모집단 아이들이 이제 부담을 느낀다. 이거. 거기서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집단들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교과전형 경쟁률이 10대 1에서 8대 1 정도로 엄청나게 내려갔고요. 예, 중앙대 기획위원 같은 경우. 네. 예, 대신 기억이요? 종합전형이 상당히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올해 지도하는 학생들 특징들이, 모르겠는데, 겉멋이 들었다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수박 겉에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나 융합형이야. 나는 탐구형이야.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많아서 본인이 생기부 관심사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 평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생기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다시피 막 나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내 학생부를 집어넣으면 뭐 평가해 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인공지능에 돌려봤더니, 괜찮아요. 라고 평가를 받아서, 선생님 저 굉장히 괜찮다고 평가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는 말은 그거죠. 네 학생부는 좋아. 좋은데, 입시는 경쟁이니까 다른 학생은 더 좋으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판단은 단연간 지도했던 사람들이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그래야 저희가 먹고. 굉장히 오늘 샤이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 없어요. 여기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효쌤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약간 평택에서 서울 오시니까 지방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 처음이시죠? 아무튼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시야가 아이들이 조금 너무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아쉬워요. 뭐 물론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 데이터도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한몫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아이들이 2.5등급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2.5네? 나도 갈 수 있네? 나 2.3인데? 난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나 학생부 좋다 그랬어.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잘못된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합전형 경쟁률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라인은 건동, 홍숙,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근데 재밌는 게 이쪽으로 오니까 논술도 이제 100대 1이 안 되네요. 건국대 논술이 53.36대 1. 요것도 재밌습니다. 자, 건국대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 대학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교과로 위장한 종합전형, 뭐 이거 교과전형, 그리고 동국대 학교장 추천전형, 뭐 이러고 또 홍익대의 특이점 같은 경우는 종합에도 최저가 있는 건데, 물론 이게 건국대나 동국대는 교과전형이 종합전형이 색깔을 띠고 있고, 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인데 최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 교과전형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약간은 떨어졌지만 동국대 18.5에서 13.89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경쟁률이 낮다고는 절대 보기 힘들고, 건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3년 10.49에서 11.01로 올랐으니 여기가 좀 특이한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 종합전형은 3.5등급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 일단은 이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도 일단 자사고나 어떤 특모 이런 학생들의 유입이 일단 이 학생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건대 동대로 끊어갔지만 일단 진짜 재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뭐 국민대 숭실대를 다니는데 선생님 제 친구의 외고도 있고요 자사고도 있고 그럼 결국 그 학생들 그 라인 때 아이들도 국민대 밑으로 숭실대까지도 다 아이들 지원하는 케이스를 봤을 때 이 건대 동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5로 잡은 건 일단 그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에 해당 내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을 입시 결과를 보았을 때 건국대나 동국대 종합전형에 3.5등급이면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입학한 상태에서 본다면 그 지역의 자사고 또 뭐 특목고 아이들도 뭐 외고 같은 경우도 인문계는 외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지원해서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과 학생부의 수준이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뭐 그 중에는 뭐 일반고에서도 역시 한 3점대 애들도 지원을 해서 붙은 케이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이야기가 근데 이런 얘기를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날 이런 일을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 아이들의 3점대 일반고 학생들의 3점대 희망이라면 건국대 동국대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너희가 인서울 하려면 국민대나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요 라인으로 가면 그래도 기회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가요? 요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서류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희망인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즘에 뜨고 있는 서울 과기대. 그렇죠. 그래서 단국대, 성신여대로 좀 넘어와 볼게요. 성신여대가 있겨 있네요. 성신여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신여대를 좀 그래도 국민대 정도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아니지. 근데 막상 그 정도 쓰는 애들이 성신여대를 써요. 난 아닌데? 그러니까 김재현 소장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형이라고 불러.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큰 글씨로 서류, 즉 생기부에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 얘기를 딱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대본에. 네네. 네. 요 7페이지 대본에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네요. 근데 네. 자기가 뭐 아까도 뭐 김재현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서류적으로 전문가한테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받았다면 그렇게 서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애들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서류가 괜찮아. 만약에 효쌤이 볼 때 서류가 괜찮아. 자, 그러면 몇 등급까지 쓴다? 어디를? 국숭세. 서류가 괜찮다? 괜찮아. 엄청 괜찮아. 국순세를 네. 국순 한 3.8? 3.8? 네. 우리 아들이네. 서류가 괜찮았어요? 안 괜찮아. 네, 그래서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살표에 뭐 건동홍으로 밀어놨어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화살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종합전형.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순세 이제 과기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라인이 교과로 봤을 때 내가 여기가 뭐 교과 전형으로 내가 여기를 가자고 마음 먹었던 애들이라면 뭐 약간 올려서 종합 전형으로 건동을 쓰지 않을까 하는 이쪽으로 저는 몰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전에 얘기한 건대, 동대, 홍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게 판단 됐다.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정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정시 성적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성적이 딱 나온 애들은 건국대, 동국대를 쓸 수가 없어. 그치, 정시에선 그렇죠. 네, 벽이 있어요, 벽이. 네, 이 맞아요. 점수를 뛰어넘으려면 점수가 한참 올라가야 되고 또 건동홍 라인이 나온 애들은 딱 중경외시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시를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뭐 또 수시는 그 벽을 좀 그래도 허물 그치. 수 있지 않을까? 수시는 국민대 붙은 애가 뭐 건국대도 붙고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는데 정시에서는 진짜 그게 숫자로만 딱 정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면이 있죠. 자, 그런데 단국대보다 서울 과기대를 위에 놓으셨네요. 뭐 이게 서열은 아니고요. 네. 서열은 아닌데 단국대가 서열도 아니고 이름순도 아닌데 보니까. 그냥 넣었어요. 여기 라인은 다 그냥 뭉뚱그려서 아, 생각이 없다. 그냥 국순 세단 여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되나? 왜냐면 이게 이제 지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학교 대학의 서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국민대, 숭실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대가 더 좋아. 아니야, 숭실대가 더 좋아. 아니야, 서울 과기대가 더 좋아. 난 다 붙으면 서울대. 이게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선생님, 서울 과기대가 건국대보다 높다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입시 상담을 갔는데 그렇게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정도로 이미지가 좋아졌나라고 갸우뚱했는데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서울 과기대는 서울 과기대입니다. 그렇죠. 물론 좋아지고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요. 근데 학교들이 다 점점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는 약간 너무 올드한 세대. 어떤 전공 하나 딱 그 학교 생활 그러면 가서 수업 듣고 뭐 끽해봤자 동아리 활동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대학들 전부 다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이런 거 하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대학에서 시스템화해서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신기한 거지. 그렇죠. 근데 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애들이 유리한 게 대학에 같은 종목가 있더라도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아이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서울 교대 간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교대가 한창 핫할 때 올해 졸업반인데 그 친구는 일반고에서 뭐 서울교대니까 당연히 성적은 1점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 대상자이기도 했었는데 막상 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하고 뭐 모둠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특목고에서 온 애들이 그러니까 외고 뭐 국제고에서 온 아이들이 나 발표를 못 하겠어. 외고 국제고인데 왜 발표를 못 해? 네가 발표해. 그래서 전부 다 자료조사는 같이 열심히 하는데 발표는 이 친구한테 몰빵을 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게 성적으로 이제 정시로 온 학생들과 종합으로 온 아이들, 교과로 온 애들과 종합으로 온 아이들 보면 적극성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대체로 그러는 경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대학 라인이라고 한다면 뭐 아마 광명상가라고 하는 광운대, 상명대, 가톨릭대, 뭐 거기다 한양대 에리카 엄청 떴죠, 진짜. 많이 떴습니다. 여기 한양대 에리카는 솔직히 이 정도 요 라인의 뭐 등급대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3.5 라인, 저는 3.5가 여기 함부로 종합전형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양대 에리카는 제 체감은 이제 건동홍 라인이에요. 정말. 너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교과 전형의 컷으로 본다면 이제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쪽은 약간 서류가 약간 들어가기도 하고 인식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종합으로 받는 그 평가 기준도 좀 상당히 독특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간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 학생부가 와 진짜 서류만 놓고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는 아이들이 붙더라고요. 걔네들은 내신만 낮을 뿐이지 네. 그 학생부 서류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 위에 내신 때 아이들과 비견해도 전혀 뭐 꿀릴 게 없다. 그래서 약간 성적이 부족할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성적만 조금 더 높았다면 충분히 건동 라인은 다 합격한다 싶을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딱 위치시켜 놓으셨길래 이분이 에리카를 띄엄띄엄 보셨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근데 명지대 왜 뺐어요? 명지대 뒤에 있어요. 아, 뒤에 있어요? 네. 명지대 많이 내려갔네요. 아니 이거 절대 서열이 아니라는 사실. 아, 개인적인 호불호가 너무 반영된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광운대, 상명대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경쟁률이 확실히 몰리는 대학 있죠. 건국대, 동국대 이런 데가 밑에서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위에서 내려쓰기도 애매하고 그 애매한 애들이 그냥 일단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대학들이 안정이냐 뭐 도전이냐 이런 거에서 몰리는데 저 경쟁률도 엄청 높아요. 근데 광명상가 라인만 와도 벌써 종합전형에도 10대 1 뭐 가톨릭대 면접전형이 24대 1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내려가 있는 추세가 보이죠. 일단 종합전형은 그런데 여기도 또 이 정도 등급대의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내신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당연히 유리하고 이 밑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그 제가 명제를 빼놓은 이유가 뒤에 그래요? 나와요. 근데 저는 광운대 교과 전형에 그렇죠. 이거는 예상 외입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길인데 작년에 11대 1 정도인데 올해 5대 1이에요. 예. 이 얘기는 지원한 애들 거의 다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6대 1이 안 되니까. 네, 이건 뭐 그냥 붙죠. 아까 한양대 교과 전형도 거의 지원하는 애들이 무조건 붙는다는 게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주위는 교과전형 가운데 교과전형 몇 등급까지 썼어요? 어디요? 그냥 광운대. 광운대? 네. 교과전형. 저 광운대 교과 전형 올해 한 명 썼거든요. 그 친구가 희망해서 썼어요. 몇 등급인데요? 1.3등급. 말을 못하겠네. 저도 제가 직접 지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기 학생의 경우 선생님 전 수능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 트러블이 좀 있네요. 그 친구. 1.5, 뭐 1.6, 1.7 애들이 이 강원대 더 재밌는 건 강원대 같은 과 썼습니다. 여기서 그 과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같은 과 썼어요. 같은 과. 근데 요것도 애매한 게 어떤 학생도 한양대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최저 때문에 힘들어요, 서류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저 교과만 100% 다 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 없는 교과를 찾다 보니까 광운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위권 내신을 좀 상위권 애들은 이렇게 겸손한 면이 이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나? 근데 또 이제 밑에 등급 아이들은 자기 내신이나 생기부 생각 안 하고 선생님 이 학교는 별론데요. 저 위로 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올해 광운대 상명대의 펑크는 정말 예상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구나. 근데 올해의 결과가 이제 내년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년에 이러다가 반대로 돼서 교과 전형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대학 라인에서만. 요 특이점을 올해 정확히 요건 정말 너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방송에서 함부로 그냥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정확히 흐름을 파악해서 내년에 입시 지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년에 입시지도 하시나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대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기가 되게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경쟁률이 떨어졌다고는 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대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역시나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고 그러던데 누가 쓴 거야? 저요. 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죠. 너는 학생부가 충분히 괜찮아. 써보자. 자, 이번에 합격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4.5등급. 네, 저는 그런 등급 아이들이 일단 올려 쓴 거고. 제가 상담할 때 그 여대에 대한 그 개인적인 아이들의 생각 때문에 직접 여대 다니는 애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게 효쌤의 장점이에요. 네. 아이들 다 전화해보고 학교 분위기 어때? 그쵸. 전공 어때? 정말로 그거 배우냐? 뭐 다니기 괜찮아? 물어보는 게 저는 참 그런 면은 많이 배우고 싶지만 태생이 안 돼, 나는. 근데 그런 거 난 티어도 안 돼. 녹음해도 저도 티인데. 네. 너 티야? 녹음을 해서 보여줘도 들려줘도 긴가
하다가 한 일주일 아 그래 나 여대 가야지 했다가 또 바뀌어요. 근데 여대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여학생들이 난 죽어도 여대 아니면 난 죽어도 여대는 안 가. 뭐 여중여고 여대 이 얘기 하는 애들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저 남자들 좀 만나고 싶어요. 미팅해라. MT 같이 가라. 그 옆에 동덕여대 그 근처 덕성여대 뭐 서울여대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육사, 경찰대, 고대, 외대, 시립대, 경희대 너무 많아. 같이 미팅을 네가 하기 싫어도 진짜 1년에 신입생 때는 한 50번 60번 할 거니까 그중에 하나 골라서 픽해라.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50분 60분 못한대. 못해요? 자기 3번 해봤대요. 아, 과제가 많아서. 과제가 많아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제를 펑크낸 용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입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우리 요 얘기 별로 안 했어. 넘어가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상명대는 네. 저는 여대는 어쨌든 여대는 내년에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왜냐면 여대는 고내신 애들은 그 지원자 중에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높은 애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계속 그치. 낮게 책정되니까 그치. 혹시 나도 하고 지원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건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근데 상명대는 실제로 인기가 좀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에? 네. 근데 이게 항상 아이도 우리가 뭐 교육을 한다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교육을 해. 그럼 이 사람이 첫 해 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을 듣고 그럼 얘가 뭐 누적이 돼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상은 매해 아이들이 달라서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명대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종로에 그치 새롭게 하는데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 지방 쪽에서는 진짜 그게 몰라요. 모르는 학교다. 예전에 상명대가 상명여대였거든요. 예. 그때 사범대가 굉장히 잘 되는 학교였었고 예. 사범대로만 보면 인서울에 사범대가 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학교가 그래도 임용고 합격률이나 뭐 그런 전통이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상명대학교로 바뀐 다음부터 뭐랄까 좀 상당히 등한시되는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교과전형 이번에 경쟁률 5.37대 1이에요. 뭐 이것도 쓰는 애들 80%는 합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상명대 치고는 죄송합니다. 상명대 비하가 아니라 2합 7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어우 2합7.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로.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합7은 2합7은 그래도 되는 학교들이 아닌가. 학교가 아닌가. 형시 성적 봤을 때 그래도 3, 4, 3, 4보다 높지 않을까. 정시로 보면은 2합7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학교죠. 3, 4, 3, 4를 맞았어? 상명대? 이거 못 써요.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쓰는 거지 인서울은 꿈에도 생각 못한 성적인데 근데 2합7이니까 3, 4, 3, 4도 아니고 두 개 합쳐서 7이면 나머지는 거의 요즘 애들 버린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것도 안 하고 상명대를 가겠다고? 라고 하지만 정말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상명대도 깊이지만 이제 그다음 말씀 가톨릭대 역시 이 이름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학교인데 아이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제? 강명 사과드립니다. 네, 가천대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그래서 가톨릭대도 역시 저는 좋은 학교라고 이렇게 생각. 학생부 종합전형 보면 인기가 대단해요. 물론 인원수를 좀 조금 뽑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합전형이 면접이랑 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도 경쟁률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지금. 13.7이 24대 1, 25대 1. 근데 여기 공통점이 좀 있는 게요. 대학교의 입시 정보를 좀 많이 공개한 대학은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가요. 좀 상세하게 공개해 왔던 대학은. 왜냐하면 거기에 맞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024학년도 수시 경쟁률로 미뤄보는 지원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국에 200개 대학을 다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가천대, 경기대, 명지대, 인천대, 아주대, 인하대 먼저 하시죠. 인하대. 아주대. 왜 아주대, 인하대가 더 높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자, 아주인하는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인데, 아주인하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 교수님들이 좀 그 인문사회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공부를 시켜서 졸업한 아이들의 사회에 나가는 준비를 대학에서 많이 시켜준다. 뭐 대학이 뭐 취업을 위한 관문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관문의 기능을 한 70%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 아주인하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아주 뭐 이게 이 경쟁률에 관한 얘기보다 아주대는 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수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만만히 보는 경향이. 그래요? 일단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에 있어요. 그 대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근데 아주대 되게 높은 대학이죠. 그래서 뭐 국민대 아주대 아니면 건국대까지 넘어갔나? 국민대 아주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나는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래서 이 아주 종합 전형이 이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하대나 아주대 지금 지역균형 교과전형 경쟁률이 작년에 매우 높았어서 올해 학생들한테 야 이거 내려가니까 쓰자. 작년에 너무 높았던 것 같다. 과하다. 근데 담임 선생님 면담하고 와서 전부 다 잘려가지고 결국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지 뭡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쵸. 원래 자기 잘한 것만 기억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주대는 어떻게 보면 그 전자공 쪽이나 화학공 이런 쪽이 괜찮고 인하대는 기계공 역시 전자공 이런 쪽이 좀 굉장히 강한 학교잖아요. 뭐 공대는 네. 공대로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분위기. 예전에는 뭐 한양대, 서울대다면 한양대, 그다음에 인하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공대는 사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세상이 변했어. 좋은 교수님들이 많다. 네. 네. 자, 뭐 그런 정도가 또 엄청 대단한 학교였는데 그래서 결국 그 교수님들의 전통을 이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분명히 튼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보면 좋겠다라고 꼭 추천드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가천대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너무 셌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 그냥 뭐 그 대신 종합전형은 여전히 거의 30대 1이에요 종합전형 경쟁률이.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가천대, 경기대, 명기대, 인천대는 이게 우리 그들만의 리그가 박 터지는 또 하나의 어떤 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윤을 썼어야 되는데. 가천대 직윤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천대는 약간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애들이 그 수도권 애들도 끝자락 인서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서울도 아닌데 심지어 그렇죠. 지방 애들도 올라가고 싶은 1등 대학이 사실 진짜 투표해보면 거의 가천대일 거예요. 경기 남부 아마 여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아마 가천대. 네,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뭐 지하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버스도 바로. 네, 그리고 20분 가면 강남 나오고. 넌 최적의 조건이에요. 뭐의 최적이냐? 학교 공부가 아니라 놀기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가천대. 네,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 애들도 반에 한 반에 28명인데 한 반에 한 8명씩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8명씩이면 한 5, 6등급까지 다 쓴 거야. 학교를 한 30명 이상 쓸 텐데. 네, 30명 이상은? 이건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학교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성적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 그렇지. 네. 너도 인생에 한 번은 잘 보지 않았니? 그럼 교과전형은 한 학기를 40% 한번 해볼게. 성적 방법 진짜 특이해. 그럼 나도 한번 잘했던 것 같아. 이번 학기 나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가볼게. 그리고 선생님도 지도하기도 편해. 야, 가천대가 한 학기를 40% 반영한다? 애들 공부 안 하던 애들이 눈이 번쩍 뜨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가천대만 가지고 있었어. 그쵸 3학년 1학기 내신? 응. 거기다 3학 1학기 과목도 등급 들어가는 게 3과목밖에 없어. 우와 3과목 했더니 막 전부 쓰는 거야. 애들 다 쓰는 자기 거야. 4점짜리 3점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다 쓰는 거죠. 바람개비 전형도 보면 여기도 그러니까 그 인서울의 끝이기 때문에 붙은 애들이 다 빠져. 그쵸. 그럼 결국 성적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쓰고 또 쓰고 이게 야 대단한 학교야 진짜. 근데 이게 가천대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이게 가천대 때문에 이제 사회 배려자 내지는 기회균형 전형을 좀 이게 저 이제 파고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요 라인 때 대학 애들의 특별 전형, 그 사회 배려 전형이 너무 노출돼 있다. 아. 노출돼서 나만 알고 싶었는데 남들도 다 알아버렸다. 다 알아서 이제 오히려 종합 전형보다 더 성적으로만 봤을 때 비필이 더 높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이제는 아예 특별 전형 아예 저쪽 저소득층 네. 여기로 아예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게 특별함 이런 무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더 유리한 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효쌤한테 들은 그 팁이 하나 있는데 혼자만 하려고. 얘기해도 돼요? 네.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의 자격 조건이 따져보면은 한 10개 정도가 막 뭉쳐져 있어요. 뭐 저소득층부터 차상위, 한부모, 또 되게 많죠. 네. 이렇게 있어. 그 애들이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을 잘 찾아보면 한 3개 또는 4개, 5개 이렇게 제한 조건이 이렇게 좁혀진 데가 있어. 맞아요. 얘네가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어요. 예, 뭐 덕분에 올해 한 명 잘 썼습니다. 네네네. 될 것 같아요. 경쟁률도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네네. 자, 명지대 얘기해 주세요. 명지대. 네. 명지대. 그 명지대 이것도 또 경쟁률 얘기가 아닌데. 네, 명지대 학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명지대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여파가 저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도 이제 뭐가 안 좋아요? 그 학교 저기 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뭐 어쩔 거야, 네가.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뭐 그냥 파산, 부도이기. 네. 그것 때문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는 또 경쟁률이 높다.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명지대가 뭐 부도 나면 어때? 옆에 학교로 편입하면 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다. 이제 그거 다 하는구나.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게 다 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서남대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알죠. 전남도. 네. 의대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지? 그 해 때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특별 전형 이름 자체가 서남대 폐교 오해한 무슨 특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폐교로 인해서 네. 아이들이 나왔으면 이렇게 온다. 그 거기 당시에는 전형이 구제책이 있어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자책보다 일단 뭐 소문에 뭐 지방 국공대로 편입하느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확실하지는 제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충남 일대 그 지역 일대에 어떤 아예 서남대 폐교를 위한 특별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전형명이 아예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학교가 사라지면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들한테 이 학생들을 받아줄 거냐고 공문이 나가요. 그쵸, 그래서 TO. 받을게요. 그러면 대학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해부터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봐요. 명지대 교과 면접형이 7대1에서 14대1로 늘었군요. 교과 면접. 와, 뭐 면접 잘 보면 붙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이런 단계별 전형이 실질 경쟁률 일단 자기가 1단계 붙어야 되잖아. 근데 붙지 않고 그런 경우를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경쟁률이 터진 것 같아요. 여기도 면접이란 변수가 네 면접이 있다. 면접 잘 봐라. 그럼 이런 거 일단 누가 썼냐? 내가 썼어. 여기도 내가 썼어. 저는 면접 보고 왔어요. 저도 썼어요. 그래요? 면접 봤어요? 명지대? 지난주 토요일. 가천대 아니에요? 가천대는 이번 주 토요일. 가천 바람개비 이번 주. 바람개 이번 주 지역주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교과 면접. 명지대 교과 면접이 저번 주였다고? 저번 주.
인천대학교는 어때요? 저는 인천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대가 공립대학교인 것밖에 몰라요. 이 학교 교육의 질은 괜찮나요? 뭐 애들 나와가지고 취업도 괜찮게 되고? 저는 인천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국공립대 교수님의 뭐 실력, 뭐 다른 사립대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의 실력에 대해서는 다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됐죠. 근데 일단 원래 저는 지방 국공립대를 비선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천대는 하나 배제합니다. 배제합니다. 인천대는 솔직히 저도 추천하는 학교예요. 아, 그래요? 왜요? 일단은 경기도 거의 이렇게 좀 앉을까? 목 아픈데? 네. 서울 과기대를 제외하고 네. 뭐 유일한 국공립대 이거 분명하고 근데 국공립대를 선호하시는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추천드리는. 왜 한경대 있잖아, 한경대. 한경대도 좋은 학교지만 한경대 좀 농업이나 이런 산업 쪽에 좀 치우친 분야 것 같아서. 원래 산업대학교였으니까. 네. 근데 인천대 애들 혹시 제자가 다닌 애가 있어요? 있죠. 아, 학교 재밌대요? 학교를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안 해요. 아, 좋은 학교네. 아, 좋은 학교다. 아까 내가 여대 얘기할 때 깜짝 놀랐더니. 그러니까 과제가 많아서 못한다. 아니야, 이 친구는 맨날 암벽등만 하고 다녀. 맨날 암벽등만 하고 다녀. 우리 효쌤의 제자들에 관한 에피소드는 정말 무궁무진한데 아이들과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졸업하고도 계속 만나고 해야 돼. 뭐 그거는 대표님 마찬가지지 않으신가?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모나가지고. 저 28일 날 학생 주례 보러 갑니다. 무슨 얘기가 할지 모르겠어요. 이 학생인데 뭔 얘기해야 되지? 고등학교 때 얘기해야 되나? 주례는 너무 깜놀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학생의 고등학교 때 우수했던 점 뭐 그렇지만 네. 지금 주례는 30초 안에 끝내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30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8개 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제주도에 안 넣었습니다. 제주대는 약간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약간 특수대학교 같은 느낌이어서. 아니 근데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되게 많아요. 나도 보내고 싶었어. 아무리 추천해도 애들이 가려고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응. 우리는 제주도 가려고 그때가 아니면 자기가 제주도에 가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제주도 가는 건 좋은데 저 졸업하면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걱정하더라고요. 제주도 평생 사는 게 뭐가 안 좋냐? 이효리가 네 옆집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효리가 이사 나왔다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종합전형은 뭐 그렇다 치지만 교과전형이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뭐 수행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 충분히 2과목 7, 2합 7 있어. 근데 지방에 3과목인데 탐구가 2개야. 그리고 3합 뭐 11 이러면 충남대 뭐 그럼 충남대든 뭐 탐구가 2개인데 그것도 국어 빼고 수학 영어 과학으로. 그래 봐 충남대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남대 3합 11인데 그 정도는 하고 가자. 공대 가서 충남대 공대 또 괜찮아. 대전에 있고 옆에 카이스트 있어. 경쟁해봐 카이스트랑. 그치. 3합 11을 어떻게 맞춰요? 그게 참. 그러니까 2합 근데 이게 있어요. 2합 7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3합 11을 하지 못해. 이게 3과목에 대한 부담인가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강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15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떨어졌어. 경쟁률 또 내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번 수능에서 약간 경향이 있어요. 상위권 애들은 킬러문항 배제라는 게 확실히 체감이 있어요, 수학에서. 그죠. 최상위권에서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지 않고 계산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온다. 내 인생에 살아온 나의 성실함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좀 중위권으로 와버리면 그 체감을 잘 못해요. 그치. 어차피 내가 준킬러 원래나 별로였는데 그게 뭐 킬러가 준킬러가 돼봤자 나한테 무슨 그러니까 그냥 못 풀던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그 차이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상업식을 못 맞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이 최저 맞춘 애들도 수학 없이 최저를 이게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지. 그런 애들 많지. 많죠. 예, 근데 공대를 가는 애들이 수학 없이 최저를 맞춘다면 저는 좀 많이 뭐라고 하는 편이에요. 너 대학 졸업 못한다. 정말이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수학 과외 받으러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지방 거점 공대 가는 애들 중에 아니, 군대 가기 전 시간 또는 제대하고 나서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와서 수학학원을 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시 하는 아이들, 수시 지원 아이들의 이제 중위권 아이들의 이제 이공계 학생들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일지도 모르겠지만 미적분을 듣잖아요. 학교에서 하는데. 근데 1년 커리가 아니 한 학기 커리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커리면 1학기 때까지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마 거의 미적분의 반 정도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미분 마분 정도까지 나가고 나가지. 3분의 2. 예, 예. 그리고 2학기 때 네. 수시 원서 쓰고 그래서 애들 준비하고 그래서 애들이 적분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자기 선생님 저 사인 적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대학 수학을 배우는데 미분을 하는데 적분을 못 해요. 이게 진짜 웃긴 현상이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커리큘럼이 1년 커리가 좋은 건지 한 학기 커리가 좋은 건지 아직도 어떤 게 좋다고 아니 판단할 수시를 수 없어요. 없애고 그냥 12월 달에 지금 기말고사까지 한 번 3학년 2학기 그렇지 기말고사까지 그렇게 뽑아야지. 그걸 왜 대학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시 정시를 나눠야 돼?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소비자 편의적이지 않아 이거는.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애기들이 그러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강원대 일반 전형은 6.8대 1인데 이게 강원대 입학처에 계신 분에게 제가 문의해서 들었던 얘기는 강원대학교에 강원도 애들은 40%가 안 돼요. 다 서울 경기 애들이 60몇 %가 와요. 그 친구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번엔 좀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앞에 것들을 쭉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서울 경기권에 이제 좀 많이 쓰는 추세가 있었구나 올해라는 느낌이 좀 있네. 자 근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터졌네요. 17.39대 1이에요. 교과전형은 무려 5만큼 하락해서 12.6대 1에서 7.2대 1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약간의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 예. 네. 근데 그 20%가 교과 커리만 제대로 했으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본인의 세특에 자신이 이런 애들도 자신 없는 애들이 있나? 그러면은 종합전형이 이렇게 터진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제 기존안발인가 지역적 특성인가. 그래서 경북대나 부산대도 솔직히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경북대, 부산대는 그냥 아이들이 뭐 합격하면은 어디서든 나 다닐 의향이 있다는 애들 상당히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교과전형 경쟁률은 다 내려가서 다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뭐 전부 다 뭐 충북대 같은 경우는 뭐 11.36대에서 8대 1로 내려갔네요. 이 정도면 여기도 지원하는 아이들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죠.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네. 최저만 맞추면. 이 최저도 그렇게 이거 너무 개인적인 소견인가? 이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2, 11이면 소리야. 나중에 댓글 달립니다. 이제 네가 수능 다시 와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참고로 나 올해 수능 보는데. 등록했어요? 네, 원서 접수했어? 저 했죠. 저 항상 하잖아요. 저 원서도 썼어요. 수험생 할인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해마다 효쌤이 해마다 작년에 안 봤어요. 작년에 안 보고. 그 어디라고 하지? 그거 자연농원? 에버랜드요? 에버랜드. 자연농원. 부끄럽다. 네, 해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효쌤 아니 뭐 해마다 입시에 앞서가는 이지윤대 그 자연농원 얘기하고 있는데. 효쌤 해마다 에버랜드에 출몰 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효쌤 괴담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수험생 할인을 받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직업의 수시 경쟁률을 보시면 종합전형 상승, 교과전형 폭락. 네, 폭락.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폭락했다고 폭락.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로 중위권으로 들어가 엄청 강해졌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 준비를 안 했다. 이게 뭐냐면 그때 그 해당 단원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쵸. 전체를 보는 눈은 적어졌다. 이게 어떤 공부를 할 때니까 누적되면서 본인이 지식을 쌓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체가 뭐 벼락치기 하지 마라 하지만 애들이 그게 벼락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목표를 위해서. 벼락치기라는 단어도 참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네. 네, 하여튼 요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저기 어리 정도부터예요. 거의 가천대 고점 라인부터 그쵸. 시작해서 네, 맞아요. 고한 3등급이나 2등급 후반, 중반 여기까지도 수능 준비를 진짜 안 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성적이 한 3.5등급이야. 그래도 뭔가 인서울은 아니지만 뭐 가천대 정도를 노린다 또는 경기대를 노린다 그래도 쓸 수 있는 힘은 수능에서 나옵니다. 너무 종합에 대한 환상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대학에 입학한 후도 있고 대학 졸업 후도 있으니까 충실히 자기 실력을 좀 갖추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3.5랑 4등급 사인가 뭐 평균적으로 한 3.7, 3.8 네. 얘네들이 쓸 대학이 진짜 너무 저는 뭐 생기부가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노멀적으로 쓸 대학 라인이 위로 극이고 아래로 극이지 않나. 맞아요. 중간에서 이제 다 펑크가 나요. 이제 계속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4.0이라고 하더라도 충북대, 충남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네, 앞으로는 더 합격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거니까 강원대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4.0에도 거의 붙는다고 봐야 돼 이제. 이거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이 그래도 이 906대 자부심 애들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아니 뭐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갔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친구들도 이제 종합이 아니라 교과 또 수능 이런 걸 공부해서 나름대로 또 자기도 힘들어서 그치. 가는 거니까 전형 연구해서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걸 뭐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피곤해집니다 서로. 우리 싸울 거야. 자, 그 다음 2024 입시 경향에 2024 입시 경향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 전공에 대해서. 그쵸. 네. 이게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 계열.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 그리고 여전히 강세인 화학이랑 생명. 화학이랑 생명학.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화학은 네. 약대 쓰려다가 안 된 애들이 쓰는 거고, 생명은 의대 쓰려다가 안 된 애들 쓰는 거고, 컴퓨터는 취직 잘 된다니까 쓰는 거고. 근데 나는 취업률이 네. 난 아이들 대학 가는데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 취업률이 아이들이 취업. 대학을 가는 대학 선택의 기준이 취업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고 갔어야지. 아니 대학 졸업하고 뭐 전공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공고 가는 것보다. 아니 근데 대학에서 취업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절 정도 동의하고 반절은 반대인데,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것을 그냥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연봉이 높고 이런 것보다 내가 여기 가서 이런 분야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그 취업을 생각하고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주에 박현숙 이사님께서 추천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송기령 선생님 쓰신 책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읽던 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 직업의 순환 주기가 너무 짧아지고 빨라지고 있으니까 너에게 이게 취업이 잘 될 거다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은 그 부모가 살아온 세대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해서 살 것인가는 네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모든 순간에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뭐 읽으면서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시잖아요. 저요? 저는 정해줘요. 내 말이 진리다. 날 믿어라. 근데 좀 암울하잖아. 지금 기껏해야 고3인데. 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상위권 애들. 네. 취업 얘기해 주는 건 나는 그건 괜찮지. 근데 아직 제대로 진로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나 이거 학교에서 시키니까 했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무슨 취업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선생님 저 뭐 할지 모르겠어. 전자공학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나는 그런 식으로는 해주죠. 선생님 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너는 화학이나 생명이야. 왜요? 전자공학과는
일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는 과다. 화학이나 생명 쪽은 일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가는 과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자공학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손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걸 좀 단축하려고 하는 게 배움에 좀 익숙한 아이들인 거고, 물론 손 그쵸. 계산도 엄청 많이 하지만 오히려 화학생명은 실험실에서 약간 단순 노동 비슷한 관찰 일지를 너무 지루하게 쓰는 기간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일반화된 어떤 취업의 졸업 후 진로에 된 것 때문에 솔직히 나도 저렇게 내가 A 대학의 학생이 저런 진로를 가졌으니 저 Z 대학의 이런 과를 가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선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대학에 이과 와가지고 취직도 잘 돼서 그럼 또 아이들 또 쏠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종합이나 뭐 이런 취지랑은 사실 잘 맞아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 아직도. 그렇죠. 뭐 의대 준비하다 생명, 뭐 약대 준비하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를 높이려면 지금 근무 시간 좋아진 건축 토목 환경으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게 건축, 토목 뭐 이런 쪽이 환경은 저는 비추. 환경은 선발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건 좀 힘들고 취직이 어려우니까. 근데 건축, 토목 쪽은 저희 학생 중에도 성적이 굉장히 낮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요 성적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학을 당연히 갔죠. 대학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장시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내가 그 얘기 했거든. 졸업할 때 자격증 하나만 따라. 그치. 근데 걔네 친구 6명이 전부 다 똑같이 건축기사를 땄어요. 아, 건축기사. 네. 그러니까 그 대학이 정말로 말씀드리면 모를 대학일 건데 제가 그 대학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일 건데 얘네가 전부 다 취직했어요. 근데 초봉이 전부 다 연봉 4,000원 다 넘더라고. 그쵸. 응. 맞아요. 뭐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 어려움 점은 있지만 지금 또 웬만한 좋은 회사다. 그러면 뭐 주 52시간 이 근무제를 지키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무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옛날처럼 막 불 켜고 야간 노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5시 퇴근이고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우거나 뭐 면접을 준비하거나 하는 그 와중에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대학 선택의 기준. 내가 선생님 저 여기도 A도 붙고 B도 붙고 C도 붙었어요. 어디를 가는 게 더 좋을까요? 했을 때 보통은 대학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죠. 그 주관이 굉장히 들어간.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학에서도 그 해당 전공은 뭐가 더 우수한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불구하고 이거 패스해버려 애들이. 그럼 그치. 어떤 게 기준으로 좀 더 적합한 게 있을까요? 뭐 학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국민대 자동차. 아, 자동차. 그리고 지금 전기차잖아, 근데. 인천대 뭐 동부가. 아, 동부와 그래서- 외곽부. 네. 동부가 뭐였죠? 뭐, 하여튼, 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인하공대. 인하공대,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기 알아주더라라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세대의 매너리즘. 근데 상담할 때 그게 또 편해요. 얘 성적이 딱 이날의 성적인데 아이는 막 저기 가고 싶어. 근데 부모님도 막 근데 약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는 편하지. 부모님이 양보할 뭔가 마음이 핑계거리가 필요해. 네. 아버님, 인하공대 아시죠? 알죠. 인하공대 정말 좋은 학교 저평가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쓰면 붙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모님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거든. 아, 이름이 좀 안 좋은가? 아니 뭐 잠깐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네네네. 자,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면 뭐가 좋아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했었던 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천억대? 네. 천억대 뭐 사업? 네. 그 통폐합? 네. 통합이죠. 퇴합이. 뭐 통합하고 대학이 이제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 네. 정부에서 1,000억을 주겠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지원을 받으면 학교의 기자재 및 연구, 뭐 어떤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었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아니면 했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 사업이 뭐가 있어요? 찾아보면 되게 뭐 특성화 사업도 좀 있고, 특성화 사업? 그리고 프라임, 예, 그리고 뭐 에이스나 링크 네. 사업, 그리고 또 대학원 사업이지만 뭐 BK21 사업 같은 거. BK21. 그래서 한창 BK21 선정해가지고 엄청 네. 대학들이 광고도 많이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좀 더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의 이름을 이 사업들이 사실은 뭐 하는 사업인지 몰라요,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뭐 프라임, 그러네. 뭐 에이스, 뭐 CK,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공대 쪽이고 어떤 데는 인문학 맞아. 쪽에 관련된 네. 건데 네. 그런 걸 우리 아이 진로에 따라서 좀 찾아보시고 이 대학이 어떤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분야의 우수성도 좀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애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도 돈 받으니까 기분 좋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입학처가 아니라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홈페이지에 아마 링크 사업단이나 특성화학과가 아마 대학인 부모님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저라고 뭐 어서 막 특별한 이런 책자를 찾아본 게 아니라 뭐 다 있으니까 이런 특성화 아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인천대 동부화라든지 뭐 공대 이런 거는 다 특성화학과이기 때문에 학교의 간판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데가 더 많이 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두실 거면 좀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우리 효쌤이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특성화학과가 가천대, 이 가천이 또 나오네. 죄송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그래요. 글로벌 경영학, 금융수학, 경찰안보, 소프트웨어, 바이오 나노학과가 있고 건국대는 기술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KU 과학기술원, 광운대,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산업심리, 로봇, 정보융합, 전자바이오, 인천대 동부가 국제통상학, 뭐 단국대 국제경영, 그러니까 인문사회학도 굉장히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으니까 나는 오히려 이런 과들이 뭐 좋다라고 함부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굳이 좋은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다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학 선택의 기준이라고 해서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대, 연대, 인하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에리카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뭐 119억, 75억, 45억, 뭐 작게는 뭐 11억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근데 이게 대학원 기준인데 이 대학원의 질이 높아질수록 저는 학부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맞는 거예요? 4조 7억?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경북대 4조 7억? 응. 4조 7억? 그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이거 내가 몇 번 확인한 거야? 누가 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줬나? 모르겠어요. 4조 저도 7억? 깜짝 놀랐습니다. 조라는 단위를 우리가 국가 기금이 아닌 상태에 처음 봤는데 그렇습니다. 경북대를 가야겠어요. 경북대. 이거 다시 한번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쫄리는데요. 네, 이것은 어쨌든 그 대학들이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가 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자료네요. 그리고 해당 전공도 연관돼 있으니까 나중에 다들 합격하시고 선택할 때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 내의 다른 학과도 충분히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끄집고 경쟁했으면 충분히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을 먹는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학과여도 충분히 그 학교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엔 전과도 있고 복성으로 많이 하니까 가서 그런 쪽에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참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녹화인데 어때요? 기분이 괜찮으셨나요? 저 서포트 좀 괜찮았나요? 아니, 처음에 너무 얼었는데 네. 지금 뭐 있는 촬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 입시계 유재석이라고 불리우는. 자, 오늘 배영효 소장님 그 팀 효쌤입니다. 효쌤. 효쌤. 자,
중간중간 효쌤이라 했으면 됐지. 네, 알겠습니다. 평택의 팀 학원 Teach Education and Math 맞죠?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말 진심으로 지도하는 몇 안 되는 분이시다.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생부를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그 학생부를 만약에 상담을 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원서를 쓰는 분, 와, 엄청나게 꼼꼼하세요. 특히나 면접 지도는 네. 왜 마무리 멘트 너무 긴 거 아니야? 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마무리 아세요, 이거? 이주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 이거 이렇게 좋아요, 구독. 네네, 알람 설정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주TV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알람 설정.